너무 기대했나? 좀 지루했어요. 읽는 동안. 아, 설렌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11월 동안 읽었던 책을 가볍게 정산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별점을 내린 포인트는 4.0 정도면 괜찮았다. 4.5 정도면 좋았다. 그리고 5.0 정도면 완전 미쳤다. 이거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정도면 5.0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11월 달에 가장 먼저 읽었던 책이 이 김애란 작가님의 이중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또 한국 소설을 요새 되게 좋아해서 한국 소설만 읽고 있거든요, 올해는.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하다고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길래 언제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다가 마침 동네에 무인 서점이 하나 생겨서 이제 거기에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이 세 명의 학생이 가진 이제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목이 왜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인지 좀 궁금했었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새 학기에 학생들이 자기소개를 하는 어떤 게임 같은 거로 밝혀지더라고요. 이게 5개의 문장으로 이제 스스로를 표현하는데 이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거짓말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이 5가지 중에 뭐가 거짓말일까 추측을 하면서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장면이 이제 후반부에 이제 지유라는 친구가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엄마 애인인 선우 아저씨한테 짐이 되기 싫어가지고 집을 떠나거든요. 떠난 이후에 이제 선우 아저씨와 지유가 다시 재회를 해서 이 차를 타고 같이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때 이 중 하나는 거짓말 게임을 둘이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제일 좋았어요. 사실 앞에는 그냥 그렇구나 뭔가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뒤에가 제일 좋아가지고 살짝 눈물 찔끔 날 뻔했었어요. 그 가장 좋았던 문장도 있었거든요. 말했던 이 중 하나는 거짓말 게임을 하는 장면인데요. 나는 너희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지우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선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차분히 정면을 응시했다. 잠시 후 선우가 5개의 자기소개 문장 중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나는 너랑 살게 돼 기쁘다. 이 장면에서 선우는 이 마지막 문장, 나는 너랑 살게 돼서 기쁘다. 이 문장을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우 아저씨가 사실 이 5개 중에 거짓이 없어. 내 진심이야. 라는 걸 밝힌단 말이에요. 전 이 장면을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조금, 아, 너무 기대했나? 약간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사실 전에도 좀 책을 읽을 때 그랬는데 너무 유명하고 너무 명성이 이렇게 막 알려진 책은 좀 읽으면서 아쉬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너무 기대를 했나 봐요. 제가 개인적으로 비슷한 케이스가 칵테일 러브 좀비 조혜은 작가님의 그 칵테일 러브 좀비를 제가 최근에 읽고 좀 아쉽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조혜은 작가님 책을 다 재밌게 봤는데 칵테일 러브 좀비만 안 보고 계속 미뤄두고 있었어요. 언젠간 봐야지 하고. 근데 얼마 전에 사서 읽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쉬웠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작품 자체는 무난무난하게 좋은 그냥 괜찮은 책이었다 해서 4.0 줬습니다. 다음 책은 네, 짠! 날짜 없음이라는 책입니다. 장은진 작가님의 날짜 없음. 이거는 제가 인스타를 이렇게 둘러보다가 이게 살인소설 모음이었나? 뭐 이런 게시물이 있어가지고 어? 이런 책도 있네? 하고 알게 됐었어요. 이게 친구한테 이게 막 보내면서 야 이런 게 있대. 그 친구랑 저랑 둘 다 약간 수학에 관련된 뭐 이런 걸 좋아해서 아 이거 어때? 하면서 보내봤는데 그냥 그 친구도 별로 감흥이 없었고 저도 크게 감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찾아보는데 이렇게 종말에 대처하는 연인의 자세 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흔한 사랑 소설이 아니라 좀 이런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겠다. SF물인가 보다. 해서 흥미를 갖게 돼서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소재가 또 이상기후, 흑설 이런 거라 겨울에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미뤄뒀다가 이제 좀 쌀쌀해지는구나 싶을 때 읽었는데 11월 초에 그래도 나름 쌀쌀해지는 것 같아서 읽었는데도 제 생각에 한 12월 달에 읽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이게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이 찾아온 상황에서
이 종말이 오기 전에 마지막 하루를 보내는 이 연인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말을 피해서 도망을 가거나 그러니까 훌쩍 떠나요. 행렬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그걸로 같이 이렇게 떠나거든요.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이제 보통은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걸로 나와요.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걸로 나오는데 이 연인은 그냥 평소처럼 그냥 흔한 일상처럼 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정말 사랑하는 이 강아지와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후반부가 사실 너무 슬퍼가지고 혼자 방에서 이렇게 찔찔거리면서 울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 시작할 때 179라는 숫자가 이렇게 목차처럼 이렇게 달려있고 그게 온다고 한다. 딱 이 문장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숫자가 줄어들면서 그게 온다고 한다라는 이 문장이 중간중간에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사실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목차의 숫자는 결국 1에서 시작해서 점점 커지잖아요. 근데 왜 이 책은 점점 숫자가 줄어들까 이게 궁금했는데 한 중간 부분부터 좀 이해가 된 게 결국 종말은 영의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점점 영을 향해 다가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종말을 향해서 이 영을 향해서 점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작가님이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걸로 구성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 이제 숫자 0과 함께 그게 온다고 한다. 딱 이 문장 하나. 이 처음과 똑같은 문장으로 끝이 나거든요. 아, 제가 느끼기에는 이 처음과 똑같이 끝나는 이 부분이 뭔가 이 둘의 사랑도 종말의 전후로 상관없이 그대로 이들의 사랑이 변치 않았다라는 걸 좀 표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내심했습니다. 사실 좀 가장 좋았던 장면 중에 하나는 이제 여자 주인공이 이 남자의 이 떨어진 셔츠 단추를 다시 달아주거든요. 근데 이때 일부러 안 맞는 다른 색의 실을 써가지고 단추를 달아줘요. 그래서 남자가 이거 왜 그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 옷을 볼 때마다 내가 꿰매준 거라는 걸 잊지 말아달라고. 그런 이유로 다른 색으로 달아줬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 띌 때마다 다른 사람이 너 왜 단추 그렇게 다른 실로 달았어? 이렇게 튀게 달았어? 약간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나라는 사람을 계속 떠올려 달라. 아,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런 주인공의 마음이 너무 귀여워서 이 장면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다음 책은 짠! 네가 있는 요일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트위터에서 좀 자주 보는 독서 계정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해서 자주 그분이 추천한 책을 좀 읽어요.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허밍이었나? 네, 허밍이라는 책을 추천해 주시는 걸 보고 사서 읽었다가 취향이 맞아서 그분이 추천해 주시는 책은 다 괜찮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추천해 주시길래 읽어봤습니다. 이게 신체를 7명이서 사용하는 이제 인간 칠부제가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이제 뭐 의사 같은 전문직이나 임신부, 어린아이, 혹은 이제 환경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이제 재력가 정도가 아니면 거의 이 인간 칠부제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요일이 아닐 때는 이렇게 낙원이라고 하는 이제 가상현실 세계에서 시간을 보내고 자기의 지정된 요일에만 현실에 튀어나와서 생활을 하는 거죠. 주인공인 울림이라는 친구가 수요일에 생활하는 수인이에요. 그리고 강진아라는 친구가 어릴 적 친구인데 이 친구는 같은 시체를 공유하는 화요일의 화인입니다. 근데 사실 둘은 사이가 그닥 좋지 않아요. 계속 투닥투닥거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강진아가 의도적으로 울림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체를 결국 빼앗기고 영혼만 남게 된 상태잖아요. 이 울림이 강진아에게 복수를 하고 내가 이 진실을 밝혀보겠다 하고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좀 순애? 제가 사실 순애 소설이라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처음에는 좀 진아랑의 어떤 순애인가? 진아랑 사랑하는 이야기인가? 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사실 조금 아쉬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지루했던 것 같아요. 아, 좀 지루했어요. 읽는 동안. 세계관이 되게 특이하고 좋았는데, 뭔가 아쉬워요. 제가 이제 순회 중독이라서
순애 서사에 완전 그냥 막 미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애가 나오면 안 좋았던 책도 좋아하는 그냥 순애가 너무 좋은. 근데 약간 뭐랄까 요거는 순애는 순애인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너네 서로를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이유가 뭐야?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이 둘의 어떤 이 스승의 서사가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사실 어지간하면 저는 순애의 관계가 나오면 이 순애가 나오면서 스토가 뭐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뭔가 감동적인 게 있고 이러면 저는 좀 우는 스타일이거든요. 책 읽을 때. 근데 눈물이 하나도 안 났어요. 그냥 이러고 봤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좀 비슷한 느낌이 들었지만 재밌게 본 책을 하나 생각해 보자면 마늘밭의 파수꾼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완전 다른 주제에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여긴 약간 연쇄살인, 범죄, 추리 약간 이런 게 주제거든요. 근데 읽는 내내 좀 네가 있는 요일처럼 약간 아니 너네 왜 이렇게까지 서로 사랑하는 건데? 약간 이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사랑이 뭔가 이 작품 전체에 뭔가 묘한 미스터리한 분위기랑 좀 잘 맞았어요. 그리고 약간 그래 보면 야, 이렇게까지 미친 사랑을 해라. 그럼 이렇게까지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 미친 사랑이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크레이지 러브거든요. 그래서 아 얘는 인정이지 하면서 얘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얘는 따로 추천 영상을 찍고 싶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소박난 우주를 안고서 사실 SF를 좋아하기도 하고 워낙 라인업이 좋다고 하도 많이 떠서 아,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이제 그 무인 서점에 이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사게 됐어요. 근데 사실 뭔가 표지가 예쁜데 뭔가 쉽게 읽을 수 없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손을 못 대고 있다가 얼마 전에 딱 읽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중에서 읽어본 작가님은 천선만 작가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예상했던 그대로 천선란 작가님 글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거는 친구들한테 바로 추천했어요. 이 친구들이 막 SF, 뭐 좀비, 뭐 수대 약간 이런 거를 좋아하는 제 소중한 오타쿠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바로 추천을 했어요. 아무튼 사실 원래 천선란 작가님 책을 좋아하기도 하고 당연히 재밌겠거니 당연히 내 최애 단편이겠거니 하고 읽다가 아모 에르고 숨이라는 이 청해 작가님의 단편 읽게 됐는데 이게 예상보다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조금 기억에 남아요. 이게 따지자면 두 작품이 이제 공동 1위인 것 같아요. 제 마음에는. 이게 데카르트의 육성차를 이용해서 사랑을 사유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뒤에 코멘트에서. 처음에는 조금 어려우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중간중간에 와닿는 문장들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좀 반전도 있고 재밌었습니다. 좋았던 문장은 236페이지에서 사랑이 생명이라면 사랑은 결국 죽음의 전조 증상이다. 와이즈에게서 사랑을 건네받았을 때 그 사랑이 언젠가 죽음만큼의 고통을 주리란 걸 나는 알았어야만 했다. 이 문장이 개인적으로 좀 좋았습니다. 전 이런 진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두 단편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사실 그 외의 단편은, 이러고 읽었거든요. 그래서 4.0으로 제가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다섯 번째로 어린 왕자를 읽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워낙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제가 과거에는 리드로그에서 했고, 현재는 지금 교보생명 앱에서 하고 있는 이 가치 읽기 챌린지가 있어요. 그 챌린지를 참여하려고 제가 제독을 한 책이기 때문에 굳이 뭔가 이야기를 하진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0을 줬습니다. 다음 책. 짠!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입니다. 제가 최근에 트위터에서 결혼하고 싶은 소설 속 남자 주인공 1위랬나? 네, 뭐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결혼하고 싶은 남자일까? 얼마나 이 남자가 매력적인 남자길래 결혼을 하고 싶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아놨다가 또 이게 겨울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겨울이 되면 꼭 읽어야 되는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제가 9월 달에 사서한 백시포의 우편물이라는 책을 괜찮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작가님이니까 뭐 무난하게 괜찮을 것 같다. 좀 실패가 없을 것 같다 싶어서 사보게 됐어요. 사실 사서한 백시포의 우편물은 사실 개인적으로 좀 무난무난하다가 후반부 임팩트가 좋았던 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책은 전반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이 주인공 혜원이 이제 서울에서 미술학원 선생님을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이때 그 동네에서 어릴 적에 알던 친구인 은섭이를 제외하게 돼요. 근데 이 은섭은 혜원을 좋아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혜원은 별 생각이 없어. 나 얘 엄청 잘 알지 못해. 뭐 그렇게 잘하는 사이는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남자 주인공의 짝사랑으로 시작된 서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도입부에서부터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건 이 중간중간에 은섭의 비공개 블로그 글 같은 걸 보여주거든요. 예, 제가 말했다시피 이 하하버스 여주와 어떤 짝사랑 순애 남주 이 서사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남자 주인공이 화자가 되는 순간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풍성한 사랑이 담겨있는 묘사들, 이런 게 좋아요. 근데 은섭의 책방 일지가 저한테는 그런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뭔가 혜원이라는 인물이 주 화자이기 때문에 혜원의 시선으로 이제 둘을 봤다가 은섭의 비공개 그 책방 일지가 나올 때마다 달다. 아, 설렌다. 약간 이렇게 되는 요 구석이 사실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4.5점을 줬습니다. 11월 달에선 이게 첫 4.5점인 것 같아요. 음. 뭐 후반부에 조금 울면서 봤어요. 사실 이 둘이 헤어져야 되는 운명인 건 이미 앞에서부터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상이 되는 전개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눈물이 났어요. 이 조금 스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마지막에 은섭이 오두막에 가 있을 때 혜원이 찾아가는 그 부분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날짜 없음이랑 마찬가지로 조금 더 추웠을 때 볼 걸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더 추웠으면 더 재밌게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어제 낮에 한번 찍었다가 마음에 안 들고 너무 중구난방으로 말하기도 했고 배경도 지금 여기가 아니라 거실에서 찍었기 때문에 너무 무드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다시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책을 하나 더 읽었습니다. 바로 라비우와 링과입니다. 이게 위픽 시리즈에서 좀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위픽 시리즈를 단 한 권도 안 본 상태였어요. 사실 유명하기도 하고 뭔가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특히 파과를 이미 봤기 때문에 파쇄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뭔가 나중에 하다가 한 권도 못 본 상태였는데 좀 그래도 근데 최근에 위픽 팝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후기에서 많이 등장했던 사람들의 후기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책부터 읽어야 되겠다 싶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할인을 하면 교보문고 매장에서 10% 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인을 하고 교보문고에 걸어가서 이걸 현장에서 10% 할인받아서 샀습니다. 이게 작가님이 표현하기를 돈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생긴 피로와 우울이 주영의 마음속에 여러 겹 쌓여 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자기 혐오, 무기력, 인정 욕구, 무언가 되고 싶지만 그게 뭔지 알지 못하는 20대 초반의 불안과 제발 한 번쯤 특별한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발려있는 주인공이
이네스라는 브라질에서 온 교환학생과 기숙사 룸메가 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이 책에 공감이 돼서 좀 순식간에 읽은 것 같아요. 사실 워낙에 좀 짧기도 짧아요. 거의 100페이지 정도? 근데 이 주영이라는 주인공이 저랑 너무너무 닮은 느낌인 거예요. 사실 뒤에 그 Q&A 부분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주영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대다수의 일들을 섬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본 뒤 마음속으로 코멘트를 다는 일이 잦은 사람으로 보여진다. 이 문장이 있어요. 근데 제가 딱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읽는 내내 뭔가 주인공의 마음이 좀 많이 느껴지고 좀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수많은 위픽 시리즈들 중에서 이 책을 가장 먼저 읽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김서혜 작가님의 여름은 고작 계절이라는 책을 사실 되게 괜찮게 봤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감정을 글로 잘 담아내셨을까. 이게 누군가의 뇌와 심장을 그대로 이제 문학 글로 옮겨놓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거든요. 아, 그래서 제 생각에 앞으로도 김서혜 작가님 책은 좀 고민 없이 사서 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좀 번외로 기억에 남는 건 이 주인공이 예전에는 CU, 지금은 GS에서 일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딱 반대로 예전엔 GS, 지금은 CU에서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웃기고 좀 공감이 더 됐던 것 같아요. 이제 11월 동안 읽었던 책 정산은 여기서 끝이고요. 제가 정말 아쉽게도 조금 더 부지런하게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중간중간에 좀 안 읽고 아 읽기 싫은데 하고 좀 딴짓한 시기가 좀 많았어가지고 아 아쉬워요. 7권밖에 못 읽었다는 게 사실 지금 29일인데 오늘도 알바를 하면서 책을 좀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다 못 읽어가지고 12월에 이어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달에 12월 독서정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